속보, 오늘 오후 서울 북서쪽 한적한 언덕 위, 비 예보가 없던 하늘에서 갑자기 실처럼 가는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외벽과 유리 커튼월이 어깨를 펴듯 우뚝 선집 한 채가 서서히 전면을 드러냈다. 현장에 모인 팬들은 숨을 삼켰고 촬영 스태프조차 카메라 줌을 멈춘 채 조용히 호흡을 고쳤다. 건물의 첫 인상은 간결했지만 단단했고 마치 수년간의 기다림과 좌절, 그리고 다시 시작한 연습의 시간들이 층층이 겹쳐 하나의 형태가 된 듯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검은 셔츠와 아이보리 코트를 걸친 김용민이 있었다. 그는 짧게 인사한 뒤 마이크를 잡은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오늘 이 집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해냈다는 걸. 침묵. 그 말이 공기를 가르자 이슬비는 더 미세해졌고 팬들의 눈동자에는 벌써 물기가 찼다. 집의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복도 조명이 순차 점등됐다. 바닥은 메이플 톤 목재였고 벽은 숨쉬는 흑백의 질감. 오른편에는 오래된 테이블 레코더와 작은 오르골이 놓인 낮은 콘솔이 보였다. 이건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예전에 시장에서 10,000원에 사왔다가 고장나서 버리려던 레코더예요. 제가 몰래 고쳐서 오늘 첫 곡을 들 겁니다. 버튼이 눌리는 딸깍 소리. 약간 쉰 듯한 테이프가 돌아가며 어린 시절의 합창 소리가 흘렀다. 엄마, 사랑해요. 를 반복하는 투박한 어린 목소리들 사이로 팬들의 흐느낌이 감지됐다. 누군가는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셔츠 소매로 눈가를 문질렀다. 거실로 발을 옮겼다. 천장은 과감히 트인 복층, 위층 난간에는 뛰노는 별빛처럼 매달린 작은 펜던트 조명들이 숨을 쉬듯 밝기와 어둠을 반복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엄마가 가장 좋아한다던 산수화 한 점이 놓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화폭이 아니라 대형 프로젝션이었다. 엄마가 앉아서 점 찍는 거 보며 저는 옆에서 노랫말을 적었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 그림 속에 살게 해드리려고 이 풍경을 매일 아침 벽에 띄웁니다.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전환했다. 안개 낀 강, 새벽빛의 산등성이, 그리고 계절마다 변하는 들풀. 화면 속에 작은 손글씨 자막이 떴다. 엄마, 오늘은 안개가 예뻐요. 제가 녹음 잘하고 올게요. 현장은 한 번 더 웅성였다. 누군가 낮게 탄성을 내뱉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덮어버릴 만큼 두 손을 포겠다. 예상치 못한 첫 번째 반전은 그 다음에 나왔다. 여기는 제 방이 아닙니다. 그가 문을 열어 보인 방에는 옷장 대신 책이 가득한 낮은 서가와 자세 교정을 돕는 의자, 벽면 가득 붙은 손글씨 노트가 있었다. 노트에는 가사도 일정도 목표도 없었다. 대신 오늘도 실패해도 좋다. 팬 한 명의 손을 꼭 잡자. 끝나고 엄마에게 전화하기 같은 다짐들이 빼곡했다. 제가 그동안 보여드린 건 화려한 무대였지만 여기엔 제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매일 붙잡았던 문장들이 있어요. 이 방은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약함입니다. 그는 일본행 작은 지방 공연에서 무대 뒤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던 사진. 보고 속 야외 무대에서 젖은 신발을 벗어 환풍기 앞에 말리던 영상. 서른반이 차트에서 흘러내린 날 꿰맨 듯한 목소리로 팬카페에 남긴 짧은 음성 메시지를 차례로 보여주었다. 엄마는 늘 말했어요. 내가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오면 집이 내 편이 되게 만들라고. 두 번째 반전은 주방에서 일어났다. 새하얀 대리석 아일랜드 위 얇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조심히 열어 작은 사과 파이를 꺼냈다. 엄마가 아파서 식탁에서 오래 못 앉아 있던 해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할 줄 아는 건 설익은 파이 굽기였죠. 오늘은 같은 레시피로, 하지만 조금 더 나아진 손으로 구웠습니다. 그는 팬 2명을 조심스럽게 초대했다. 사랑빈, 이라는 배지를 탄 중년의 여성과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한 분은 5년 동안 제 첫 주자였던 분이고 한 분은 오늘 처음으로 엄마와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분이에요. 같은 식탁에서 같은 파이를 나눠 먹으면 좋겠어서요. 나이프가 파이를 가르는 사각 소리.
멀리서 집의 환풍기가 아주 낮게 돌며 바람을 섞는 고른 소음, 그리고 조심성 있게 담긴 파이 조각에서 튀어나오는 사과의 온기와 계피의 향. 소년이 한입 베어 물고는 눈이 동그래져 손을 번쩍 들었다. 진짜 맛있어요. 모두가 웃었다. 웃음은 전염처럼 번졌다. 그러나 현장은 곧 세 번째, 가장 큰 반전을 맞았다. 거실 대형 창문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올라가자 언덕 아래가 통째로 펼쳐졌고 그 아래 골목 입구에 한 대의 낡은 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들이켜고 준비해 온 봉투 하나를 들었다. 봉투 앞면에는 커다란 글씨로 엄마가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단 한 줄. 택시비는 내가 낼게. 이제는 긴 길도 괜찮아. 그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오늘 여기로 오십니다. 팬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하지만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서요. 감정을 너무 흔들지 않으려고 조용히 들어오실 거예요. 그가 대문 인터폰을 눌렀다. 띠링. 화면 속 작은 프레임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성이 보였다. 굽은 어깨, 손에는 오래된 에코백. 인터폰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다. 엄마, 내가 해냈어. 문 열어 드릴게요. 열리는 소리가 장면 전체를 덮었다. 누군가는 울음을 삼키다 실패했고 다른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어 올리려다 곧장 내렸다. 찍는 것보다 보는 것이 먼저 라는 공동의 약속이 말 없이 응집되는 듯했다. 어머니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신발장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넸다. 상자 속에는 너무도 익숙한 그러나 새로 칠해진 작은 열쇠고리 하나. 지워졌던 글씨가 다시 새겨져 있었다. 집, 엄마 자리,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안내한 첫 공간은 거실도 주방도 아니었다. 집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든 작은 정원. 바람기를 계산해 만든 높이 낮은 벽 사이로 유리 지붕이 햇살을 부드럽게 받아내고 있었다. 중앙에는 반짝이는 스틸 의자 2개. 그리고 그 사이의 온도에 반응해 색이 달라지는 작은 화분 하나. 수술 이후 추위를 많이 타셔서 여기선 바람이 다르게 불어요. 햇빛이 너무 강할 때는 자동으로 막아주고요. 엄마가 이 자리에서 앉아 쉬시면 저는 그 앞에서 노래할 거예요. 마이크 필요 없어요. 여기선 목소리가 더 정확하게 닿거든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자 그가 레코더의 스위치를 끄고 생목으로 짧은 한 소절을 불렀다. 떨림이 없는 낮은 저음이 정원벽에 닿았다가 부서져 다시 모였다. 가사 한 줄, 괜찮아, 난 너의 아들이야. 나비처럼 퍼지자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도 파문처럼 울음이 번졌다. 누군가는 우리도 가족이야, 까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집 내부의 조명이 한 번 더 낮아졌다가 서서히 밝아졌다. 건축가는 의도하지 않았을 빛의 연출이 마치 무대의 커튼콜처럼 현장을 감싸 안았다. 그는 소파 뒤 숨겨진 벽면을 손바닥으로 밀어 작은 비밀 서랍을 드러냈다. 그 속에는 팬들이 보낸 편지 묶음. 에서 받아든 꽃다발에서 따로 말려 두었다는 작은 꽃잎. 그리고 하나의 낡은 버스카드가 있었다. 엄마랑 처음 병원 다니던 날부터 모아둔 거예요. 이 집 안에서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숨겨 두었어요. 오늘 하나만 더 넣을 겁니다. 그는 어머니가 쥔 작은 열쇠고리를 받아 서랍 가장 안쪽에 살짝 올려두고 부드럽게 닫았다. 딸깍. 그는 마지막으로 팬들을 바라봤다. 이 집은 제 팬덤 사랑빈, 이 함께 만든 집이기도 합니다. 공연장까지 와주신 모든 발걸음, 비 맞으며 기다리던 밤. 제 목소리가 흔들릴 때 같이 불러준 합창. 그게 제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공개 약속을 합니다. 그는 현관 옆 작은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길게 뻗은 좁은 방. 양옆 벽면에 하얀 타일이 붙어 있었고 한 칸마다 작은 새김이 있었다. 2021, 05, 03, 첫 앙코르 때 울던 분. 2022, 10, 11, 비오는 광장 3시간 대기. 2023, 12, 24, 같이 캐럴 불어준 아이. 한 달에 하루, 이 방을 팬들과 나눌게요. 자의 이야기를 적어서
벽을 채워 가요. 제가 끝까지 기억할 수 있게 박수가 터졌다. 그러나 그것은 함성보다 조용하고 눈물보다 따뜻한 박수였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만나며 만든 작은 바람이 영원으로 흘러와 어머니의 어깨 주변을 맴돌았다.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새 집에 이름이 있나요? 그는 생각해 둔 듯 주저없이 대답했다. 이 집의 이름은 목소리의 자리예요. 제가 무대에서 부르는 목소리만이 아니라 엄마의 숨소리, 팬들의 응원, 혼자 울던 밤의 흐느낌까지 다 모아서 놓을 자리.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다. 화면에 큼지막하게 떠오른 문자. 엄마, 내가 해냈어. 무대에서 이긴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은 날들이 모여서 이겼어. 이제 집으로 와요. 따뜻한 차 끓여 놓을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 순간 무심하던 이슬비가 잦아들며 햇빛이 짧게 고개를 내밀었다. 유리창에 반사된 빛이 일종의 스포트라이트가 되어 그의 어깨와 어머니의 손등을 동시에 비췄다. 모든 카메라가 같은 장면을 포착했고 모든 눈이 같은 문장을 떠올렸다. 꿈을 이룬 아들의 집, 그 문턱에서 는 서로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 현장 스태프 한 명이 조심스럽게 종을 울렸다. 오늘 공개는 여기까지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아무도 곧장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누군가는 정원의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벽면 글자들을 눈으로 더듬으며 자신의 하루를 보게 보았다. 집은 비로소 집이 되었고 무대는 오늘만큼은 거실이었다. 그리고 그 거실 한가운데서 김용빈은 고개를 숙여 아주 천천히 인사했다. 함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도 여러분도 이제 진짜로 집에 오셨습니다.